자, 한국도 미국도 할 것 없이 어려운 한 주 잘 보내고 잘 버티고 계십니까? 자, 뉴욕 증시 계속 살펴봐야겠죠. 1월 28일자 월스트리트 뷰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오후에 다운하는 공식화된 뉴욕 뉴스 증시 전해드리고요. 두 번째는 역대 최고 실적에도 아쉬운 테슬라의 분위기 보여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추가로 20%더 내릴 수도 있다는 뉴욕 증시에 대한 전망 같이 곁들여 보겠습니다. 자, 쉽지 않은 한 주 계속 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도 지금 계속 어려움이 있는데 오늘 또 주식이 오전엔 좋다가 저 오후에 나빠지는 업 앤 다운 공식이 그대로 적용됐습니다. 오전에는 괜찮았다가요, 오후에 다시 주식이 빠지고 있죠. 자, 그림이 다 그렇습니다. 앞부분엔 파랗게 색깔이 좀 있다가 오후 되면서 다 빨갛게 바뀌고 있죠. 지금 이번 주 내내 이런 분위기가 조금 반복되고 있습니다. 약간 전반적인 주가들의 흐름 자체는 좀 좋아 보였었는데 결국엔 좀 아쉬움이 남네요. 색깔들도 좀 괜찮았다가 또 빨개지고 있어서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자, 실적들 나오고 있습니다. 다 대체로 조금씩 괜찮게 나오고 있거든요. 시장 전망보다는 다 좋은 기업들이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전체 지수를 움직이는 힘에는 실적으로는 좀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자, 이번 주 일단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가 오늘 발표됐는데요. 지난주에 또 엄청 몇 달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우려를 낳았던 것과 달리 시장 예측치만큼 나왔습니다. 다시 조금 안정화되는 분위기를 보이면서 아무래도 실업 수당 청구 건수는 오미크론의 영향이 좀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나온 숫자 중에 GDP 성장률이 나왔는데 6.9%가 나와서 굉장히 높게 나왔습니다. 이것도 시장에 조금 영향을 미쳤었는데 그래도 좀 한번 흐름을 보시면 이렇게 된다는 것 정도만 파악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발표된 게 6.9%인데 지지난달에 비해서 많이 올랐습니다. 자, 공포지수 VIX 지수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속 높은 지점에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시장 상황이 계속 안 좋다 보니까 공포지수도 높게 계속 흐름이 가고 있다는 것 정도만 정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종목 이야기부터 해볼게요. 테슬라의 위기인가 이거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테슬라 실적이 나왔는데 오늘 주가를 보시면 주가가 안 좋았습니다. 1월 1일부터 20년 1월부터 보면은 엄청 많이 올랐었는데 최고점 1200까지 넘었다가 지금은 좀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실적 발표가 미국 시간으로는 어제 저녁에 나왔는데, 오후에 나왔는데요. 자, 매출은 시장 예측치보다 더 좋았습니다. 177억 2천만 달러를 기록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요. 주당 순이익은 2.54달러로, 주당 2.54달러로 역시 시장 예측치보다 높게 형성이 됐습니다. 사실상 역대 최고 성과를 거둬서 테슬라 입장에서는 행복한 뉴스인데요. 자, 이렇게 흐름을 보셔도 아시겠지만 매출액이 정말로 높았습니다. 불과 1, 2년 전, 2년 전에 비하면 2배, 3배 가까이 됐고요. 이렇게 좋은 실적을 거뒀는데 왜 오늘 안 좋았을까요? 자, 오늘 발표된 내용 핵심은 뭐였냐면요, 머스크가 25,000달러짜리 저가형 전기차 생산을 안 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평생 안 한다는 건 아니고 올해 정도겠죠. 저가형 전기차 생산이 이제 이루어져야지 시장에서는 테슬라의 저변이 더 넓어진다, 이제 부담이 줄어든다라고 했었는데 이거에 없다라는 선언을 머스크가 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신차를 소개하는 것보단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하는 데 더 투자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이로 인해서 2022년 테슬라의 신차는 없다고 합니다. 신차 발표가 없다고 하니까 시장에서는 굉장히 큰 실망을 했는데, 대표적으로 사이버 트럭이 있죠. 사이버 트럭이 작년에 나왔어야 되는데 사실 올해도 이제 나오기 힘들다라는 분위기가 있었는데, 테슬라 앨런 머스크의 입을 빌려서 결국에는 신차 출시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엔 모델 3나 모델 Y와 같이 현재 나와 있는 자동차의 기술력을 올리는데 더 집중하겠다라는 것인데요. 그런 이유 중에 하나는 아무래도 반도체 부족이 있습니다. 신차를 출시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반도체 부족 때문에, 공급난 때문에 새로운 제품을 늘리거나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이유를 밝혔고요. 또 하나 흥미로운 뉴스는 바로 지금은 자동차에 기술을 집중하는 것보단 로봇 기술에 집중할 때라고 이제 이 머스크가 했던 말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작년 이제 로봇 때, AI 데이 때 머스크는 이상한 로봇을 하나 선보였죠. 사람들이 다들 우스꽝스럽게 놀리기도 했었는데, 이 휴머노이드 로봇이 향후 테슬라의 미래가 될 것이다면서 이런 걸 발표했는데, 올해는 자동차보다도 로봇이다 이런 말까지 해버리니까 사실 많은 사람들이 테슬라에 기대하는 건 전기차잖아요. 전기차에 대한 신차나 공급량이 없다라는 것이 시장에 매우 큰 실망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저번에 이게 그때 선보였던 휴머노이드 로봇인데 테슬라는 올해 아마 이런 로봇 기술과 기존 자율주행 기술에 집중한다. 예? 그 내실을 다지는데 조금 더 집중하겠다라는 겁니다. 결국 테슬라의 주가는 역대 최고 실적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시장의 실망감으로 반영이 됐는데요. 오늘 10% 넘게 빠지면서 800선, 800달러 선도 무너질 수도 있다라는 공포감에 휩싸여 있습니다. 자, 시장이 좋지 않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테슬라는 사실 이번 실적으로 반등을 기대했던 분들이 많은데 사실 이번 실적 역시 숫자는 좋았지만 실질적인 내용이 실망스러워서 별로 좋지 않습니다. 문제는 테슬라의 이러한 발표가 공급 발표의 문제가 어디랑 또 영향을 미치느냐, 바로 나머지 전기차입니다. 사실 테슬라만 해도 올해 작년에 90만 대 넘는 차를 생산하면서 그래도 굉장히 이제 의미 있는 이제 일반 전통 제조차와 경쟁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성장을 했는데, 리비안이라든지 루시드 같은 이제 신생 전기차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생산량이 이제 확대되는 기업들이거든요. 근데 이런 기업들도 아니 테슬라가 반도체 부족으로 신차가 안 나온다고 하는데 그럼 이런 작은 차 회사들이 과연 나올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증폭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리비안 주가도 10% 넘게 흔들렸고요. 루시드 역시 10% 넘게 주가가 흔들렸습니다. 다 좋지 않았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니콜라도 10%까지는 안 빠졌지만 주식이 많이 빠졌는데, 니콜라는 워낙 지금 바닥이다 보니까 사실 더 바닥이 있겠나 했는데 그 바닥 밑에 지하까지 떨어져 가는 분위기입니다. 자, 테슬라가 불러오는 이러한 영향력이 전기차 시장에서 매우 막대한데요. 테슬라가 안 좋다는 소식 하나가 미국에 있는 전기차 전체 주식까지 안 좋은 영향을 미쳤다는 게 참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자, 테슬라까지 살펴봤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S&P 500이 어떻게 될 것이냐, 미국 주식이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월가의 분석이 나와서 요걸 간단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어제 나온 뉴스긴 한데 바로 파월 의장이 발표한 이제 FOMC 회의 결과 발표 내용이 있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내용은 사실 없었고요. 이제 3월 금리 인상 예정된 내용대로 이렇게 하겠다는 입장을 시사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일단 항상 강조했던 노동시장에 악영향 없는 선에서 인상을 하겠다. 노동시장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실업수당 청구 건수라든지 이제 고용률, 실업률 등을 다 따져가지고 노동시장에 악영향이 없는 선에서 인상을 하겠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노동시장의 영향을 받으면 결국에는 이런 사람들이 써야 되는 소비와 연결되고요. 소비가 연결되면 인플레이션과 연결되기 때문에 악순환의 시작은 이제 노동시장 문제라고 파월 의장은 굉장히 강하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제 역시 노동시장 악영향 없는 선에서 인상을 하겠다라는 입장을 그대로 밝혔고요. 그래서 사실 FOMC의 내용은 특별한 건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도 굉장히 주목을 했었는데 예상대로 이야기가 나왔고, 다만 이제 시장에서 처음에 한 2-3주, 한 달 전만 해도 올해 최대 4번 인상된다 했을 때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랐었거든요. 근데 어제 이제 파월 의장의 발표 이후에 지금 나오는 전망은 올해 최대 7번 금리 인상이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7번이라는 말이 어떤 뜻이냐면 올해 남은 이제 FOMC 회의가 이제 연준의 회의가 7번 남아 있습니다. 그 7번 동안 모두 번번이 금리를 인상할 수도 있다, 이 말이거든요.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냐라는 생각도 드시겠지만 현재 시장에서 미국에서 이런 게 관측되고 전망되고 있다는 거 참 무서운 상황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현재 제로금리인 미국 금리는 연말까지 가면 1.75에서 2%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파월 의장의 발언 이후 오늘 아침에 또 좋았다가 오늘 오후에 다시 또 나빠지면서 시장의 분위기는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자, 금리 인상, 이제 미국의 금리 인상이 코앞에 왔고요. 이제 이번 주, 다음 주에만 해도 6개국이 금리 인상을 한다고 합니다. 자, 지금 금리 인상을 하지 않은 나라가 미국과 북미, 캐나다와 같은 노란색은 지금 아직 그대로인 되고요. 한국 같은 데나 파란색 같은 경우가 이제 한국을 포함한 파란색이 금리 인상을 한 곳입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앞으로 계속 금리를 올릴 걸로 예상되고, 뭐 중국은 반대로 금리를 낮췄었죠. 이런 경우를 좀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현재 분위기는 금리 인상이 곧 다들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질 분위기랍니다. 자, 제롬 파월 의장의 시간이 시작됐죠. 이제 페드의 미국 경제, 뉴욕 증시가 달려있다 보니까 다들 그 입에 많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자, 월가에서는 이런 상황, 시장의 향방을 놓고 예측이 난무하고 있죠. 특히 이번 주 주식이 너무 많이 흔들리다 보니까 투자자들도 멘붕이지만 월가 역시 멘붕에 빠진 상황입니다. 지금 사람들이 정말 궁금한 거는 그래서 지금 주식 살 때냐 팔 때냐는 거겠죠. 자, 이 승부처에서 캐시우드의 아크 이제 인베스트먼트 ETF도 26%나 올해 하락을 했습니다.
자, 골드만삭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지금이 살 때라는 의견을 내고 있죠. 자, buy in the dip, 이제 바닥일 때 사야 된다는 건데, 지금 사는 거, 지금 투자하는 게 사실 작년과 재작년과 같은 수익률이 나올 수는 없을 거라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전제를 했지만 결국에는 미국과 이제 페드 같은 경우에 이러한 시장이 망가지는 걸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고 우상향의 그 그림을 간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조금씩 담아둬야 나중에 올라갔을 때 그거를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사도 된다는 거죠. 다만 이제 앞으로는 너무 성장주 위주의 투자보다는 지금까지 저평가됐던 가치주들의 시간이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치주들을 잘 투자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자, 반대 의견도 있습니다. 바클레이스인데요. 바클레이스는 아직도 매수 시기가 아니라고 지금 분석을 해놓고 있습니다. 여전히 현재 기업 가치는 버블에 해당할 정도로 높고 하방 위험이 큰 상황이라는 거죠. 금리 인상도 남아있고 인플레이션 이슈도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방 위험이 상향을 하는 주식이 오르는 것보다는 더 커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얼마까지 떨어질 걸로 시장에서 분석을 하고 있느냐? 20%나 빠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는 거죠. 지금 또 10% 넘게 빠졌거든요. 전고점 대비. 근데 이보다도 무려 20%더 빠지면은 한 20-30% 거의 3분의 1이 주가가 날아갈 수 있는데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게 바클레이스의 입장입니다. 자, 이렇게 월가의 주식 전문가들조차 입장이 완전히 극명히 갈리고 있는 이 상황. 과연 주식이 어떻게 될지 이번 주 역시 다음 주까지 너무 걱정이 많은 시장입니다. 자, 계속 궁금한 사항 있으면 여쭤봐 주시고요. 저도 한번 계속 잘 팔로우해서 좋은 정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내일 더욱 좋은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